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일단 현재로서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내내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조금씩 반등 시도가 약간 나타나긴 했었죠. 반등 시도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장중은 방향성이 혼조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약간의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대 지수 제한적인 하락으로 0.16에서 0.3%까지 하락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어제 예고를 해주셨던 제가 사실 저도 거듭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전문가님이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로 좀 매듭을 지었었던 포스코 그룹주 바로 어제장에 상승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이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양호하죠. 어제 장 초반에는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저희 시간에 배터리 강조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전반적인 양호한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쪽 선별적인 흐름인데요. 현재 시장 특징 어떻게 볼까요? 이분 모시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수는 오늘장 특징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전문가님? 해외 선물 혼조의 국내장 혼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제 미국장은 선물이 조기 마감인데 이번 주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내일인가쯤에 ISM이 나오는데 저 ISM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지표가 약간 좀 부정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한번 나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요. 다만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로라면 약간씩 감소로 나오고 있거든요. 50은 위에 있고 감소. 이게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가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물가에 집중하고 고용에 집중한 상태에서 경기에는 약간 우리가 좀 그죠? 뺐다라고 할 때는 감소한 것으로 아마 이 지표가 나왔을 때는 약간 눌리지 않겠나 정도. 최근에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꼬리를 달지 않겠나 정도. 그리고 사실 오늘 아시다시피 지금 이종복이 눈팅이 밤탱이 돼 있죠. 오늘도 아침 6시에 잠들었는데 독일 시장하고 이쪽이 추세가 약간 좀 약하고 좀 불안불안한 거지. 나스닥은 그렇게 불안한 추세는 아닙니다. 대신 또 이것도 먼저 얘기해주면 이제 다음 주 CPI거든요. 근데 아직 예상치는 안 나왔어요. 거기가 변동성이 나오면 나오지 나스닥은 밀리면 윗방향입니다. 우방향. 대신 보다시피 오늘도 항생하고 중국은 정신없이 자기네들 할 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다 보니까 섹터별 종목인데 우리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선 포스코 엠텍은 조금 빼고 포스코하고 포스코 퓨처로 얘기해 줄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중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포스코 홀딩스는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이 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번에도 또 포스코 퓨처를 얘기해 줬는데 우선 이거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8월 30날 아마 오늘은 채팅창 좋아하는 사람들 좀 덜어 나오겠죠? 그냥 아주 우리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45만 원이 1차, 43만 원이 2차, 42만 원이 3차에서 분할 매수 권역으로 왔다라고 하고 얘기해 줬어요. 지금 현재가가 45만 원이니까 43만 원, 42만 원대 매수한 것은 다 수익이지 않습니까? 45만 원에 매수한 것도 수수료는 지금 나오고 있을 거고요.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잘 가는 것은 보다시피 포스코 엠텍. 여기서 살짝 가겠습니다. 요새는 이 수익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공개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 정도 수익 갖고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저런 얘기 안 합니다. 보다시피 이번 8월 9일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포스코 엠텍 3인방 중에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은 포스코 엠텍이고 매수 추천가가 28,000원에서 26,000원에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그 중간 값으로 27,000원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요런 거 좀 알고 가시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따 두 번째 판에 나와요. 그리고 반도체는 숨고르기 나오는 것 같고요. 반도체는 숨고르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인공지능하고 로봇 쪽은 눌림목. 숨고르기라는 말하고 눌림목이라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숨고르기는 조금 더 조종폭이 작을 때, 눌림목은 조금 더 조종폭이 클 때, 대신 눌림목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밀리는 쪽을 우리가 주로 눌림목이라고 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반도체처럼 조금 약한 것을 우리가 숨고르기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숨고르기 뭐 나오고 그러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 정도. 근데 하나 머트리는 숨고르기라고 하기보다는 요건 눌림목이거나 조종이거나 이런 쪽으로 달라집니다. 대신 용어보다는 전체적으로 섹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로봇은 눌림목 정도 보이는 것 같고, 레이저 셀이 상한가 같고요. 요건 내가 이따가 두 번째 판에서 얘기할 겁니다. 요게 바로 요거예요. 요런 거. 요런 게 20번 골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 트레 정도 숨고르기 나오고, 오늘 상한가 베팅. 요게 지난주 금요일 미스터 진단 1200명 공약주에 기본적으로 대충 전고점에 추가 상승은 뭐 1500명 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이에요. 근데 오늘 장은 레이저 셀은 상한가를 쳤으나 동종 섹터에 있는 같은 인공지능 기반형의 중소형주들은 힘이 안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종합이 지금 340권까지 온 상태에서 미국 시장도 특별한 게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 오늘 뉴프렉스하고 MC넥스가 있는데, 이쪽은 두 번째 판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장 핵심 특징은 전체적으로 해외 선물 혼조에 나스닥도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있다 보니까,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섹터별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 정도 판단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다가올 CPI 지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13일, 현지 시간 13일 발표 예정인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하셨던 유튜브 방송을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도 많으시네요. 정말 어제 방송 너무 좋았다고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341 돌파 340 지지 체크인데, 이미 지금 보다시피 방송 중에 또 중국하고 항생이 급락하면서 340 쪽으로 왔거든요. 종가로 갈 때 340 쪽으로 올려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일장도 이어지겠지만, 뭐 당분간 CPI 때까지는 지수가 위로 세게 가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저 지수적인 측면은 만약에 이따가 내가 시간이 되면, 근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얘기는 해주겠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얼추 올라올 만치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세 패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은 341 돌파 340 지지 체크 먼저 놓고, 지수적인 측면은, 근데 이따가 시간 없게 할 수 있는 게 또 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따가 야간 강연 방송할 때 와서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일단 추세 패턴 중요성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새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주도주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직도 이어지는 거고, 이게 바뀌려면 10월 달로 가야 돼요. 대신 이제 10월 달 가기 전에 9월 마지막 주쯤 되면은 이제 4분기 전략을 얘기하면서 바뀔 수는 있지만은, 현재 상태까지만 놓고 봐도 아직 바뀔 스타일은 아니죠, 이종복이가. 왜냐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그 반도체 삼성전자 폭등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3분기에 큰 돈 번다는 얘기는 6월 달부터 했고, 이종복 기준에는 다 올라왔어요. 진짜로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한두 개 정도 얘기해 볼게요. 정말 징그럽게 안 갔던 RS 오토도 한 일주일 사이에 이미 다 날랐고요.
이거 RS 오토 진짜 종목 진단 많이 해드리는 주식 아닙니까? 이종복이가. 로보티즈 쪽은 오늘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로보스타 쪽은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억울해가지고.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4만원대, 37,000원 넘어서 4만원에서 42,000원대까지는 가야 분이 풀리죠. 그리고 반도체 쪽도 하나마이크론이 유독 안 올라갔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하나마이크론도 다 올라갔고요. 여러분,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뉴로메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요런 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5일선 정도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얘가 여기서 이제 깨서 내려가게 되면 이건 말이 씨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지지를 놓고 3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할 때는 처음에 이런 식의 주식을 공략을 할 때는 비중을 크게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에서 15% 정도 수준 넣어놓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먹고 나오게 하는 이런 거.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다 날아간 거고 여기 지금 보면 아까 내가 뉴프렉스하고 MC넥스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이 MC넥스가 대표적인 게 미스터 진단에서 32,000원대 숨도 안 쉬고 좋다라고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이거 지난 한 5월달 4월달 어딘가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27,000원까지 밀렸어요. 추가 매수. 만약에 32,000원에 매수한 사람이 27,000원대 왔을 때 추가 매수했으면 벌써 수익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뉴프렉스라는 주식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8월 18일 주식시장 급락조정 나오는 그 시점에서도 누구한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하면서 나는 추가 매수 의견 줬고 5,500원에 팔면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진단해줬던 주식입니다. 다 올라갔죠, 여러분. 요새 보면 이쪽도 에이테크 날라간 건 말도 할 거 없고요. 그리고 인포뱅크도 얼추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인포뱅크가 내가 본 가격대는 14,000원 이상에서 15,000원이거든요. 차라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요새 지금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인포뱅크가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주식도 눌림목권에서 매수하면 손실 안 나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해준 거고 지금부터 요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근거가 이거예요, 여러분. 레이저셀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종복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먼저 물어봤을 때 내가 내 실력 발휘를 하는 거죠. 이게 금요일 날 레이저셀 1200명 넘어가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목표치를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오늘 상한가 친 주식이고 그 다음에 뉴프렉스가 이거예요, 여러분. 8월 18일 기준을 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8월 18일 날 뉴프렉스라는 주식의 차트를 봐야 됩니다. 과연 그 가격에서 6,600원에 물린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인가 아닌가를 보라는 거죠. 이건 웬만해서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현실로 벌어지는, 보다시피 어떤 전문가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극과 극의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무조건 추가 매수, 아무리 못 올라가도 5,500원대로 올라갈 거라고 단정 짓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MC넥스를 얘기하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MC넥스도 지금 보시면 안 올라간 유일한 주식이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펀더멘탈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는, 오히려 내가 좋게 이야기한 가격에서 밀려 있는. 근데 나는 여전히 장기 투자하면 32,000원 넘어간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종복이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거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아마
9월 달 계속 돈을 벌 것이고, 여기서 시간이 부족한데 어떤 쪽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코스모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쪽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코스모를 얘기해 줄게요. 코스모도 이거 만약에 증자 들어간 사람들, 내가 대놓고 이건 증자 받으시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증자에 관한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증자를 받을 권리를 잡은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번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권리락 기준 나오고 주가를 땡기고 있죠. 이건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 아니고 어떤 기업이 증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지를 예측해내는 거. 실권주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자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실권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땡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가 그 시설 자금이든 운영 자금이든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원하면 문제가 없을 때, 대신 조금 가벼운 주식들이 있어요. 약간의 부실성이 있거나 약간 가벼운 주식들은 일부러 실권주를 만들려고 확 더 밀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증자 참여를 못하게 하고 그 실권주를 이제 대주주서부터 이 사람들이 주워 먹는 거죠. 그리고 호재 띄우고 날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진짜 주식은 공부하고 배울 게 많거든요. 요번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것은 추세 패턴의 중요성,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줄 거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데, 단기간에 급등한 걸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금처럼 숨고르기가 나오거나 눌림목이 나오는 그런 주도주를 공략하라. 그러면 수익 날 것이다. 말씀 드렸습니다. 추세 패턴의 중요성, 여기에 또 배터리 관련주의 유상 증자에 대한 이슈까지 짚어주셨어요. 전문가님,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다올 구님께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전문가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그리고 안나님께서도 선물 240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아마 340포인트 말씀이실 거예요. 이때 2차 전지 보라고 하셨는데 소름 돋았습니다. 최고십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자꾸 종목 물어보고 싶은 이종복 전문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마켓텐더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